윤설야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윤설야담과 함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중종대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절의 일이었습니다. 조광조 정승이 개혁정치를 펼치며 나라를 바로 세우려 했지만 훈구파와 살인파의 다툼이 격해지며 백성들은 하루하루를 근심으로 보내고 있었지요. 한양 성박 뚝섬 근처 작은 농촌 마을에 김봉수라는 30살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건장한 체격에 검게 그을린 피부를 가진 평범한 사내였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맑고 선량했지요. 봉수는 호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일찍 하늘로 떠나보내고 8살 딸 복순이를 혼자 키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복순이는 아버지가 돌아오면 언제나 이렇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인 탓에 또래보다 일찍 철이 든 아이였지요. 우리 복순이가 이렇게 착하니 아버지는 아무리 힘들어도 괜찮단다. 봉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딸과 함께 보내는 저녁 시간이 그에게는 가장 소중했지요. 그런데 올해는 유난히 흉년이었습니다. 여름 가뭄과 가을 홍수로 농사가 말이 아니었고 수확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마을 부 정서방이 자꾸만 땅을 팔라고 압박해왔지요. 봉수야, 이런 척박한 땅 가지고 있어봤자 굶어 죽기만 할 뿐이다. 정서방은 간사한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봉수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해 헐값에 땅을 사려는 속셈이었지요. 조상님이 물려주신 땅인데 어찌 함부로 넘길 수 있겠습니까? 봉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옆집 박씨 과부가 봉수 부녀를 친자식처럼 돌봐주었습니다.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넉넉한 인심을 베풀어 주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점쟁이 할머니가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봉수야, 올 겨울에 귀인이 나타나 너의 운명을 바꿔놓을 것이야. 봉수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곧 일상에 묻혀 그 말을 잊어버렸지요. 한편 봉수의 집 깊숙한 곳, 낡은 옥괴에는 돌아가신 아내가 남긴 비녀 하나가 고이 간직되어 있었습니다. 정교한 솜씨로 만들어진 그 비녀에는 무언가 특별한 기운이 서려 있는 듯했지요. 겨울이 깊어갈수록 봉수의 걱정도 깊어졌습니다. 곡식은 날로 줄어들고 복순이는 자꾸만 야위어만 갔지요. 그러나 봉수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곧 그의 평범했던 일상이 완전히 바뀔 일이 벌어지리라는 것을 말이지요. 그의 겨울은 유난히 혹독했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온 마을을 휘몰아치고 눈은 사흘째 그칠 줄을 모르고 내렸지요. 봉수는 복순이와 함께 화롯불 앞에 옹기종기 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복순이가 귀를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봉수도 문 밖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지요. 마치 누군가 신음하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복순아, 여기 있어라. 봉수는 두꺼운 옷을 걸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눈보라가 얼굴을 때렸지만 그는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걸어갔지요. 집 앞 큰 나무 밑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눈에 파묻힌 채 꼼짝도 하지 않는 모습이 심상치 않았지요. 봉수가 다가가 보니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이 추위에 어쩌다 이렇게. 여인은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하게 이를 데 없었습니다. 숨은 희미하게 쉬고 있었지만 금세라도 끊어질 것 같았지요. 봉수는 망설이지 않고 여인을 집 안으로 데려왔습니다. 복순이는 깜짝 놀랐지만 곧 아버지를 도와 여인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분이 살아나실까요? 걱정 마라, 복순아. 우리가 정성껏 돌봐드리면 분명 나으실 거다. 봉수는 화롯불을 더 지피고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 여인의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여인은 높은 열에 시달리며 계속 헛소리를 중얼거렸지요. 사흘 밤낮을 밤새워 간병한 끝에 드디어 여인이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린 여인의 첫 마디는 뜻밖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인가요? 저는 누구인가요? 여인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봉수와 복순이는 당황했지만 불쌍한 마음에 계속 돌봐주기로 했지요. 며칠이 지나자 여인의 몸은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지요. 그럼에도 여인에게서는 범상치 않은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인은 깍듯이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그 몸짓이 너무나 우아해서 봉수는 이 여인이 결코 평범한 출신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여인은 자신을 돌봐준 봉수와 복순이에게 깊은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기억을 잃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지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여인이 말하자 복순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놀아주세요. 아버지는 항상 바쁘거든요. 그래, 그렇게 하자꾸나. 여인은 복순이의 손을 잡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여인은 글을 읽을 줄 알았고 예의범절도 완벽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갑자기 나타난 여인에 대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봉순의 집에 웬 여자가 들어왔다더라. 신혼도 모르는 여자를 데려다 키우다니 너무 경솔한 것 아닌가? 박씨 과부도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봉수를 찾아왔습니다. 봉수야,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어쩌려고 그러냐? 박씨 아주머니, 저 여인은 죽을 뻔한 사람입니다.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었어요. 봉수는 자신의 선택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비록 여인의 정체는 알 수 없었지만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했지요. 정서방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봉수를 더욱 몰아세웠습니다. 자네가 그런 정체불명의 여자를 집에 들인다니 마을의 평판이 어떻게 되겠나? 정서방님께서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봉수는 단호하게 대답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인이 갑자기 월화라는 이름을 기억해낸 것이었지요. 월화, 제 이름이 월화인 것 같습니다. 월화라, 참 아름다운 이름이구나. 봉수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름을 되찾은 월화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지요. 하지만 월화는 여전히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어떤 일을 당해 기억을 잃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가끔씩 꿈에서 화려한 궁궐과 비단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곤 했지요. 월화가 봉수의 집에 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월화는 집안일을 도우며 자연스럽게 가족의 일원이 되어갔지요. 복순이는 월화를 친언니처럼 따랐고 봉수도 월화에게 점점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월화 누나, 이 글자가 뭐예요? 복순이가 글자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월화는 자연스럽게 글을 읽어주었는데 그 실력이 보통이 아니었지요. 복순아, 이 글자는 효도라고 읽는단다. 부모님께 잘하는 마음을 뜻하지. 월화의 가르침은 정확했고 깊이가 있었습니다. 봉수는 이런 월화를 보며 더욱 궁금해졌지요. 대체 어떤 집안에서 자란 여인이기에 이렇게 학식이 뛰어날까 하고 말입니다. 어느 날 저녁, 봉수와 월화는 화롯가에 앉아 조용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봉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 같은 신세를 이렇게 돌봐주시다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월화는 봉수의 진실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세상에 이런 선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신기하기만 했지요. 혹시 제가 기억을 되찾지 못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월화님은 이미 우리 가족입니다. 봉수의 말에 월화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신을 조건 없이 받아들여 주는 이런 따뜻함을 느껴본 것이 처음이었지요. 한편 한양에서는 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궁궐에서 세자빈이 실종되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자빈 마마께서 갑자기 사라지셨다더라. 김유사화와 관련이 있는 것 아닌가?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궁중에서는 함구령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다만 은밀하게 수색대가 조직되어 한양 일대를 뒤지고 있었지요. 월화는 이런 일들을 전혀 모른 채 봉수의 집에서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이상한 꿈을 꾸곤 했지요.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 말입니다. 봄이 오자 월화의 기억 중 일부가 되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궁중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느낌이 들었지요. 봉수님, 저는 혹시 평범한 사람이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월화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봉수는 놀랐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지요. 그렇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월화님은 월화님입니다. 하지만 월화는 불안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높은 신분의 사람이라면 봉수와 복순이에게 누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마침 그때 박씨, 과부가 빨래를 하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월화가 입던 누더기 속에서 아름다운 금비녀가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박씨는 그 비녀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범상한 솜씨가 아니었지요. 특히 비녀 끝에 새겨진 봉황 무늬는 궁중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월화야, 이게 내 것이냐? 박씨가 비녀를 보여주자 월화는 깜짝 놀랐습니다. 기억 속 어딘가에서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요. 이건 제 것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것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봉수도 그 비녀를 보고 놀랐습니다. 돌아가신 아내가 가지고 있던 비녀와 비슷한 양식이었지요. 하지만 월화의 비녀가 훨씬 화려하고 정교했습니다. 박 씨는 젊었을 때 양반댁에서 일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비녀를 보는 순간 이것이 보통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죠. 월화야, 너 혹시 궁중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 박 씨의 말에 월화는 당황했습니다. 자신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참이었지요. 그날 밤 월화는 잠들지 못하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만약 자신이 정말 궁중 사람이라면 봉수님께 큰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떠나야 할까요? 월화는 중얼거렸지만 이곳을 떠난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진정한 가족의 따뜻함을 느끼고 있었는데 말이지요. 한양에서 드디어 수색대가 파견되었습니다. 궁중 관리들이 실종된 세자빈을 찾기 위해 주변 마을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한 것이지요. 각 마을의 호장들은 수상한 사람이 없는지 철저히 조사하라. 관리들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봉수가 사는 마을에도 수색의 손길이 뻗쳐올 것은 시간 문제였지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월화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정체불명의 아름다운 여인이 갑자기 나타났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혹시 저 여자가 도망친 죄인은 아닐까? 아니면 다른 마을 양반집 며느리가 시집살이가 싫어 도망친 건 아닐까? 사람들의 추측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정서방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봉수를 더욱 몰아세웠지요. 봉수야, 이제라도 관가에 신고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너도 연루될 수 있어. 하지만 봉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월화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지켜주기로 마음을 굳혔지요. 월화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있는 한 아무도 당신을 해치지 못할 겁니다. 봉수의 다짐을 들은 월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 같은 정체불명의 여인을 이렇게까지 보호해주겠다는 마음이 고마웠지요. 봉수님, 저 때문에 피해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제가 떠나는 게 절대 안 됩니다. 월화님은 이미 우리 가족이에요. 복순이도 월화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 작은 가족에게 월화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지요. 며칠 후 드디어 관가의 수색대가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마을 호장은 떨면서 관리들을 맞이했지요. 최근에 이 마을에 나타난 수상한 여인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은 김봉수라는 농부가 길에서 쓰러진 여인을 구해준 것으로 알고 있사옵니다.
봉수는 관리들 앞에 불려나갔습니다. 떨리는 마음이었지만 당당하게 대답했지요. 저는 그저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준 것뿐입니다. 그 여인을 보자 관리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봉수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월화를 불러왔지요. 월화가 관리들 앞에 나타나자 모두 놀랐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품위 있는 모습이었지요. 하지만 월화는 기억을 잃었다며 자신의 정체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정말 기억이 나지 않는단 말이냐? 예, 이름도 얼마 전에야 겨우 기억해냈습니다. 월화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다행히 관리들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돌아갔지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후 궁궐에서 더 높은 지위의 관리가 파견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궁중상궁 하나가 함께 왔지요. 채자빈을 잘 아는 사람이 직접 확인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월화는 불안해했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밝혀지면 봉수와 복순이가 위험해질 수 있었지요. 월화님, 무슨 일이 있어도 저를 믿으세요. 봉수는 월화의 손을 잡으며 다짐했습니다. 이미 월화를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장궁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오랜 궁중 생활로 단련된 그녀의 눈은 예리했지요. 월화를 한번 보자마자 무언가 눈치챘습니다. 저 여인을 자세히 보자. 장궁이 월화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월화는 최대한 평범해 보이려고 노력했지만 타고난 기품은 숨길 수가 없었지요. 걸음걸이를 보자. 월화가 걷는 모습을 본 상궁은 깜짝 놀랐습니다. 궁중 예법에 따른 우아한 걸음걸이였던 것입니다. 손을 보자. 월화의 손을 본 상궁은 확신했습니다. 거친 일을 하지 않은 고운 손이었지요. 세자빈 마마. 상궁이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월화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지요. 아닙니다. 저는 그저 월화라는 평범한 여인입니다. 하지만 상궁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모시던 세자빈을 알아보지 못할 리가 없었지요. 봉수와 마을 사람들은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평범한 여인인 줄 알았던 월화가 조선의 세자빈이라니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마마, 도대체 어떻게 이곳에 오시게 되었습니까? 장궁은 눈물을 흘리며 월화에게 절했습니다. 월화는 당황했지만 점점 기억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지요. 월화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자신이 정말 조선의 세자빈이었고 김효사와의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려 궁에서 쫓겨난 것을 기억해냈지요. 저는 정말 세자빈이었습니다. 월화의 고백에 봉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조선의 국모였다니 꿈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장궁은 월화를 궁궐로 모시고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월화는 거부했지요. 저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이곳에서 평범한 월화로 살고 싶습니다. 마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세자빈의 자리는 아직 공석입니다. 하지만 월화의 의지는 굳었습니다. 궁중의 차가운 정치판보다 봉수의 따뜻한 사랑이 더 소중했지요. 봉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이 세자빈이라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지요. 월화님. 아니. 마마, 저는 그냥 월화입니다. 봉수님에게는 언제나 월화일 뿐이에요. 월화의 간절한 말에 봉수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세자빈이든 평민이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은 월화 그 자체였던 것이지요. 하지만 상황은 복잡해졌습니다. 금이영이 마을을 포위하고 봉수를 체포하려 했지요. 세자빈을 숨겨준 죄는 역적죄에 해당했습니다. 김봉수, 너는 국모를 숨겨준 역적이다. 저는 그저 쓰러진 여인을 도와준 것뿐입니다. 봉수는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요. 복순이는 무서워하며 아버지에게 매달렸습니다. 월화는 이 모든 것이 자신 때문이라며 괴로워했지요. 제가 나가겠습니다. 봉수님과 복순이에게 해를 끼칠 수는 없어요. 월화가 금이영 앞에 나섰습니다.
자신을 구하려는 봉수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지요. 궁궐에서는 월화의 발견 소식에 큰 혼란이 일었습니다. 중종은 복잡한 심정이었지요. 김유사화 때 정치적 이유로 내쫓았던 세자빈이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세자빈이 살아있었다니 중종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월화를 다시 궁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이번 기회에 완전히 정리할 것인가. 한편 월화를 구출하려는 봉수의 노력이 계속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점차 봉수의 편에 서기 시작했지요. 봉수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야? 그저 쓰러진 사람을 도와준 것뿐인데 역적이라니. 박씨 과부를 비롯한 마을 사람들이 봉수를 지지했습니다. 평소 봉수의 선한 행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월화는 감옥에 갇힌 채로도 봉수를 걱정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선량한 사람이 고통받는 것이 견딜 수 없었지요. 제발 봉수님만큼은 살려주세요. 월화는 간수에게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부의 명령이 내려진 상황이었지요. 그런데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궁중에서 월화의 과거를 재조사한 결과 그녀가 무고하게 희생당했다는 증거가 나온 것입니다. 세자비는 정치적 음모의 희생양이었다. 조사관의 보고에 중종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잘못된 정보로 무고한 사람을 내쫓았던 것이지요. 월화의 유무였던 궁녀가 진실을 증언했습니다. 월화가 김율사화와는 전혀 관련이 없었고 오히려 누군가의 모략에 의해 누명을 썼다는 것이었지요. 마마께서는 아무 잘못이 없으셨습니다. 유무의 증언으로 월화의 억울함이 밝혀졌습니다. 중종은 깊은 후회에 빠졌지요. 동시에 봉수의 선량한 행동도 재평가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선행을 베푼 것뿐 역적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던 것입니다. 진실이 밝혀지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중종은 월화에게 세자빈의 지위를 돌려주려 했고 봉수에게는 충신의 예우를 하려 했지요. 하지만 월화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세자빈으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평민월화로 살아가느냐. 폐하, 저는 이미 평민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월화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궁중의 화려함보다 봉수의 진실한 사랑이 더 소중했지요. 세자빈 마마, 그럴 수는 없습니다. 마마의 자리는 저는 더 이상 세자빈이 아닙니다. 그저 봉수님을 사랑하는 월화일 뿐이에요. 월화의 굳은 의지에 중종도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 것이지요. 봉수는 월화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록 자신은 평민이지만 평생 월화를 지켜주겠다는 맹세였지요. 월화님, 저 같은 천한 농부가 감히. 봉수님, 신분이 무엇입니까? 저에게는 봉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에요. 두 사람의 진실한 사랑을 본 중종은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권력보다 사랑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그렇다면 짐이 특별히 허락하겠다. 세자빈의 지위를 내려놓고 평민으로 살아가는 것을. 중종의 허락으로 월화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더 이상 궁중의 규율에 얽매이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과 살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봉수에게는 충신으로서 벼슬이 제한되었지만 그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폐하, 저는 농사 짓는 것이 좋습니다. 월화님과 복순이와 함께 평범하게 사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중종은 봉수의 순수한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욕심 없는 진실한 모습이 오히려 더 귀해 보였지요. 월화와 봉수의 혼례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축하해 주었고 심지어 정서방도 진심으로 축하를 보냈지요. 내가 잘못 생각했었다. 봉수, 정말 축하한다. 정서방은 봉수에게 사과했습니다. 봉수의 선한 마음을 이해하게 된 것이지요. 박씨 과부는 월화의 혼례복을 정성껏 준비해 주었습니다. 비록 화려하지는 않지만 마음이 담긴 옷이었지요. 월화야, 너무 예쁘구나. 박씨 아주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월화는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궁중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따뜻한 정을 느꼈지요.
복순이는 새 어머니를 맞는다는 기쁨에 날마다 들떠 있었습니다. 월아 어머니, 정말 우리 가족이 되시는 거죠? 그렇단다, 복순아.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월아는 복순이를 안으며 행복해했습니다. 이런 평범한 행복이 궁중의 모든 화려함보다 소중했지요. 혼례 전날, 월아는 자신이 가져온 금비녀를 꺼내 보았습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시절을 상징하는 물건이었지요. 이제는 필요 없겠네요. 월아는 그 비녀를 복순이에게 주었습니다. 훗날 복순이의 혼례 때 쓰라고 말이지요. 정말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복순이 것이야. 하지만 너무 귀한 것이니까 잘 간직해두렴. 봉수는 돌아가신 아내의 비녀를 꺼내 월아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제 첫 번째 아내의 것입니다. 당신에게 드리고 싶어요. 정말 받아도 될까요? 당연하지요. 이제 당신이 이 집의 안주인이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의 과거를 인정하며 새로운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드디어 혼례 날이 되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축하해 주었지요. 비록 궁중 혼례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진심 어린 축복으로 가득했습니다. 신랑 신부 절하세요. 전통 혼례 의식에 따라 하늘과 땅에 절을 올렸습니다. 월아는 마침내 평민의 신부가 되었지요. 이제 정말 한 가족이군요. 봉수는 월아의 손을 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월아도 행복한 미소를 지었지요. 혼례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나누며 함께 기뻐했습니다. 월하야, 행복하게 살아라. 봉수도 좋은 아내 만났구나. 축복의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월하는 이런 순수한 기쁨을 처음 느껴보았지요. 복순이는 새 어머니와 함께 춤을 추며 즐거워했습니다. 이제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어머니, 저 정말 행복해요. 복순아, 어머니도 너무 행복하단다. 밤이 깊어가자 하객들은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봉수, 월화, 복순이만 남은 집안은 고요하면서도 따뜻했지요. 월화님, 아니, 자기야. 봉수는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월화를 아내로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네, 당신. 월화도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해자빈에서 농부의 아내가 된 자신의 처지가 신기하기만 했지요. 정말 후회하지 않으세요? 무엇을 후회하겠어요? 이보다 더 행복할 순 없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창밖의 달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달은 마치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해주는 듯 유난히 밝게 빛났지요. 신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월화는 농부의 아내로서 새로운 생활에 적응해 나갔지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차 능숙해져 갔습니다. 자기야, 이 밭일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천천히 가르쳐 드릴게요. 급할 것 없어요. 봉수는 인내심을 갖고 월화에게 농사일을 가르쳤습니다. 월화도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했지요. 복순이는 진짜 어머니를 얻은 기쁨의 날마다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월화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모두 말해주었지요. 어머니, 오늘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우리 복순이가 똑똑하구나. 어머니도 자랑스러워. 월화는 복순이를 친딸처럼 아꼈습니다. 자신이 낳지 않은 아이지만 진심으로 사랑했지요.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작년과 달리 풍년이었지요. 봉수 가족의 새로운 출발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야, 벼가 정말 잘 익었네요. 당신이 와서 복이 들어온 것 같아요. 부부는 함께 추수를 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비록 힘든 일이었지만 함께하니 즐거웠지요. 저녁이면 세 식구가 모여 따뜻한 식사를 했습니다. 궁중의 화려한 수라상보다 이 소박한 밥상이 월화에게는 더 맛있었지요. 당신, 제가 요리한 건 맛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봉수의 진심 어린 칭찬에 월화는 기뻐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만든 음식이 이렇게 보람 있을 줄 몰랐지요. 어느 날 밤,
월화는 봉수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당신, 저에게 아이가 생겼어요. 정말이에요? 봉수는 깜짝 놀라며 기뻐했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것이라는 소식에 온 가족이 들떴지요. 복순아, 너에게 동생이 생길 거야. 정말요? 너무 좋아요. 복순이도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완전한 가족이 되어가는 기쁨이었지요. 월화가 아이를 가진 소식은 온 마을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모두들 축하해주며 도움을 주었지요. 박씨 과부는 특히 정성껏 월화를 돌봐주었습니다. 출산 경험이 있는 여인으로서 여러 조언을 해주었지요. 월화야, 몸조리 잘해야 한다. 내가 도와줄게.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아주머니, 덕분에 든든해요. 봉수는 아내와 태아를 위해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좋은 음식을 해먹이려고 노력했지요. 자기야,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우리 아이와 당신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봉수의 헌신적인 모습에 월화는 감동했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싶을 정도였지요. 겨울이 되자 월화의 배가 많이 불러왔습니다. 봉수는 아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조심스럽게 돌봤지요. 복순아, 어머니 도와드려라. 네, 아버지. 복순이도 열심히 월화를 도왔습니다. 빨래를 개거나 간단한 집안일을 맡아서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궁궐에서 사신이 찾아왔습니다. 중종이 월화의 안부를 묻고 선물을 보낸 것이었지요. 폐하께서 마마의 평안하심을 기뻐하시며 이것을 보내셨습니다. 사신은 아름다운 비단과 귀한 약재들을 전해주었습니다. 비록 세자빈의 지위는 포기했지만 중종은 여전히 월화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폐하의 은혜에 감사드린다고 전해주세요. 월화는 깍듯이 절하며 인사했습니다. 과거의 원한은 모두 잊고 감사한 마음뿐이었지요. 봉수는 처음엔 어색했지만 임금의 배려에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폐하께서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저를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어 주셨으니까요. 월화는 봉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봉수의 사랑 덕분이라고 생각했지요. 드디어 출산일이 다가왔습니다. 박씨, 과부와 마을의 산파 할머니가 와서 도움을 주었지요. 월화야, 힘내라. 아파요. 월화는 고통스러워했지만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의 아이를 낳는다는 기쁨이 더 컸지요. 봉수는 밖에서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복순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위로해 주었지요. 아버지, 어머니는 용감하시니까 괜찮을 거예요. 그래, 우리 복순이 말이 맞다. 몇 시간 후 드디어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건강한 사내 아이였지요. 축하합니다. 아들입니다. 산파 할머니의 말에 봉수는 기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기야, 고생했어요. 봉수는 지친 월화를 껴안으며 고마워했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예쁘네요. 월화는 아이를 안으며 행복해했습니다. 자신이 낳은 첫 아이였지요. 이름은 뭐라고 지을까요? 복동이는 어때요? 복이 온 집에서 태어난 아들이니까. 복동이. 좋은 이름이네요. 아이의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김복동. 봉수와 월화의 사랑의 결실이었지요. 복순이는 동생을 보며 무척 기뻐했습니다. 우리 복동이, 누나가 잘 돌봐줄게. 복순아, 이제 진짜 누나가 됐구나. 월화는 복순이도 끌어안으며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와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정서방도 선물을 들고 와서 축하했지요. 봉수, 정말 축하한다. 아들까지 얻으니 이제 완전한 가정이구나. 고맙습니다, 서방님. 온 마을이 함께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월화는 궁중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따뜻한 공동체의 사랑을 느꼈지요. 복동이가 태어난 지 100일이 되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100일 잔치를 열어주었지요. 복동아,
건강하게 자라라.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복동이는 방긋 웃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지요. 월아는 아이를 키우며 진정한 어머니의 행복을 느꼈습니다. 복순이와 복동이 두 아이 모두 자신의 소중한 자식이었지요. 자기야, 저는 정말 행복해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이보다 더 바랄 게 없어요. 부부는 아이들을 보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지요. 봉수는 농사일을 하면서도 항상 가족을 생각했습니다.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이 되려고 노력했지요. 복수나 동생 잘 돌봐주고 있구나. 네, 아버지. 복동이가 너무 귀여워요. 복순이는 동생을 무척 아꼈습니다. 언니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었지요. 계절이 바뀌어 다시 봄이 왔습니다. 월아가 봉수의 집에 온 지 벌써 2년이 지난 것이었지요.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렀네요. 월아는 감회가 깊었습니다. 그날 눈보라치는 밤에 쓰러졌던 자신이 이제는 두 아이의 어머니가 되었다니 신기했지요. 당신을 만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저야말로 봉수님을 만나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사랑이 더욱 깊어진 것을 느낄 수 있었지요. 어느 날 복순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신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서당에서 1등 했어요. 우리 복순이가 정말 똑똑하구나. 복순이 자랑스럽다. 부모의 칭찬에 복순이는 더욱 뿌듯해했습니다. 이런 소소한 일상의 기쁨이 월아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지요. 세월이 흘러 복동이도 벌써 걸음마를 시작했습니다. 복순이는 훌쩍 자라서 이제 12살이 되었지요. 아버지, 저도 복동이처럼 작았어요? 그럼 너도 저렇게 귀여웠단다. 봉수는 복순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건강하게 자라주어 고마웠지요. 월아는 이제 완전히 농부의 아내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밭일도 능숙해졌고 집안일도 척척 해냈지요. 자기야, 올해 농사가 잘 되었네요.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온 후로 매년 풍년이야. 봉수는 월아를 고마워했습니다. 정말로 월아가 온 후 모든 것이 좋아졌으니까요. 어느 날 마을에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중종이 승하하고 인종이 즉위했다는 소식이었지요. 폐하께서 돌아가셨다니 월아는 슬퍼했습니다. 비록 복잡한 관계였지만 중종은 자신을 용서해준 은인이었지요. 자기야,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봉수가 월아를 위로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지금의 행복이 더 중요했지요. 새로운 왕이 즉위하면서 정치 상황도 변했습니다. 하지만 멀리 떨어진 시골 마을의 일상에는 큰 영향이 없었지요. 우리는 그냥 우리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봉수의 말에 월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치와 권력보다는 가족의 행복이 더 소중했지요. 복순이는 이제 마을에서 가장 똑똑한 아이로 소문이 났습니다. 복동이도 형, 누나를 닮아 영리하게 자라고 있었지요. 어머니, 저는 커서 뭐가 될까요? 복순아, 내가 되고 싶은 걸 되면 돼. 어머니와 아버지는 언제나 너를 응원할 거야. 월아는 복순이에게 자유로운 꿈을 꾸라고 격려했습니다. 자신처럼 운명에 휘둘리지 않기를 바랐지요. 봉수 가족의 평화로운 일상은 계속되었습니다. 복동이가 5살이 되었을 때 복순이는 이미 15살의 아가씨로 성장해 있었지요. 복순아, 이제 제법 숙녀가 다 됐구나. 월아는 아름답게 자란 복순이를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친딸처럼 키운 보람이 있었지요. 어머니, 저도 어머니처럼 아름다운 여인이 될 수 있을까요? 복순아, 너는 이미 충분히 아름다워. 무엇보다 마음씨가 예쁘잖니. 복순이는 월아에게서 진정한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혈연보다 더 깊은 정이 있었지요. 봉수도 이제 40을 넘긴 나이가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가장이었지요. 자기야, 우리도 벌써 이렇게 나이가 들었네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마음만은 여전히 젊어요.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사랑은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지요. 어느 날 복순이에게 좋은 혼처가 나타났습니다. 이웃 마을의 착하고 성실한 총각이었지요. 복순아, 어떻게 생각하니? 어머니, 아버지께서 좋다고 하시면 저도 좋아요. 복순이는 부모의 뜻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월아와 봉수가 선택한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었지요. 우리 복순이가 시집 가면 많이 외로울 것 같아요. 월아는 벌써부터 아쉬워했습니다. 그만큼 복순이를 사랑했던 것이지요. 괜찮아요, 자기야. 복순이가 행복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봉수는 딸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좋은 가정을 꾸리기를 원했지요. 복동이도 이제 제법 의젓한 소년으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농사일을 도우며 책임감을 배워가고 있었지요. 아버지, 저도 아버지처럼 훌륭한 농부가 될 거예요. 복동아, 내가 원하는 걸 하면 돼. 무엇을 하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단다. 봉수는 아들에게도 자유로운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강요보다는 격려가 더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했지요. 복순이의 혼례날이 다가왔습니다. 온 마을이 축제 분위기였지요. 월아는 복순이의 혼례복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복순아, 정말 아름답구나. 월아는 혼례복을 입은 복순이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정말 어엿한 신부가 되는구나 싶어서였지요. 어머니,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이런 날을 맞을 수 없었을 거예요. 복순이도 감동해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월아에 대한 고마움이 컸지요. 복순아, 행복하게 살아라. 그것만이 어머니 소원이다. 봉수도 딸을 축복하며 말했습니다. 첫째 딸을 시집 보내는 마음이 복잡했지요. 혼례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하해 주었습니다. 복순이는 아름다운 신부였지요. 칠일랑 신부 절하세요. 전통 혼례의식에 따라 복순이가 시댁으로 떠났습니다. 월아와 봉수는 딸을 보내며 아쉬워했지요. 자기야, 우리 복순이 잘 살 것 같아요? 물론이에요. 복순이는 착하고 현명하니까 어디서든 사랑받을 거예요. 복순이가 떠난 후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복동이가 있어서 완전히 쓸쓸하지는 않았지요. 어머니, 누나 보고 싶어요. 복동아, 누나는 가까운 곳에 사니까 가끔 보러 갈 수 있어. 월아는 복동이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이제 복동이가 더욱 소중해졌지요. 며칠 후 복순이가 친정의 문 안을 왔습니다. 새댁의 모습이 한층 더 성숙해 보였지요. 어머니, 아버지 안녕하셨어요? 우리 복순이 어서 와라. 시댁에서 잘 지내고 있니? 월아는 복순이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며칠 보지 못했을 뿐인데도 많이 그리웠지요. 네, 시어머니께서 잘해주세요. 남편도 착하고요. 복순이의 밝은 표정을 보니 안심이 되었습니다. 좋은 가정에 시집 보낸 것 같았지요. 시집살이가 힘들면 언제든 말해라. 아버지가 도와줄게. 고마워요, 아버지. 하지만 괜찮아요. 복순이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월아와 봉수가 길러준 강인함이 있었지요. 세월이 더 흘러 복동이도 장성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봉수와 월아는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중년 부부였지요. 복순이는 시댁에서 아들, 딸을 낳아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가끔 친정에 와서 부모님께 안부를 전했지요. 어머니, 아버지, 저희 아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뵙고 싶어 해요. 그래? 우리 외손자가 벌써 그렇게 컸구나. 월아는 손자를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복순이를 통해 대를 이어가는 기쁨을 느꼈지요. 복동이도 이제 장가를 생각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마을에 예쁘고 착한 처녀와 좋은 인연을 만들어가고 있었지요. 어머니,
저도 곧 가정을 꾸릴 것 같아요. 그래? 우리 복동이도 벌써 그런 나이가 됐구나. 월아는 뿌듯하면서도 아쉬웠습니다. 아들도 독립할 때가 된 것 같았지요. 자기야, 우리도 벌써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나이네요. 정말 빨리도 시간이 지났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봉수와 월아는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며 만족해했습니다. 어떤 화려한 삶보다 더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지요. 어느 따뜻한 봄날, 부부는 집 앞마당에 앉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자기야, 그때 눈보라 치던 밤을 기억해요? 물론이죠. 그날이 우리 인생이 바뀐 날이었어요. 만약 그때 봉수님이 저를 외면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 가정은 의미 없어요. 우리는 운명적으로 만나게 되어 있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았지요. 복동이가 결혼을 하고 손자, 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봉수와 월아는 이제 진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지요. 할머니, 할아버지,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그래.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만난 이야기를 들려줄까? 월아는 손자들에게 자신과 봉수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이들은 흥미진진하게 들었지요. 할머니는 정말 세자빈이었어요? 그랬단다. 하지만 할아버지를 만나고 나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지. 할아버지가 정말 용감하셨구나. 아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 이야기에 감동했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봉수와 월아는 이제 백발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지요. 자기야, 우리 참 잘 살았어요. 그럼요. 당신을 만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두 사람은 마지막까지 서로를 아끼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후손들에게 계속 전해져 내려갔지요.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봉수와 월아의 사랑도 그와 같았습니다. 신분의 벽도 세상의 편견도 그들의 진실한 사랑을 막을 수는 없었지요. 진정한 사랑이란 상대방의 신분이나 재물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봉수는 월아가 세자빈이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월아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했지요. 월아 역시 봉수의 선량하고 진실한 마음에 반했던 것입니다. 또한 진정한 행복은 화려한 궁궐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평범한 일상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월아는 세자빈의 지위를 버리고 평민이 되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지요. 사람을 판단할 때는 겉모습이나 신분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보아야 합니다. 봉수처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따뜻한 마음씨야말로 가장 귀한 것이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